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정인 수세프라는 회사고요. 저는 최석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정인이라는 회사 이름은 저희 회사 이름이고요. 수세프는 저희 브랜드명입니다. 프랑스어로 보조 주방장이라는 어휘인데 사실은 우리가 직역하는 것은 물로 요리하는 요리사 이런 개념입니다. 자, 저희가 갖고 있는 브랜드는 치킨, 도넛, 카페, 그리고 분식 브랜드가 있어요. 쑥가츠하고 그리고 수세프 몰, 다섯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법인 설립한 것은 재작년 4월 10일, 다음 달로 저희가 지금 만 2년 차입니다. 법인을 설립했고 유통회사로 이제 설립이 되죠. 그 이유는 최초에 이 튀김기를 만드는 제조사의 지분을 저희가 약 40%가량 지금 인수를 했고, 국내하고 해외 판매 영업권을 저희가 이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특허 중에 또 한 개 또 저희가 일부 갖고 있고, 해서 이제 제조는 그쪽에서 맡고 유통은 저희가 책임지는 걸로, 유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통법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국에 12개 대점으로 시작했어요. 본사 정비직을 뽑는 것을 가급적이면 저희가 줄이자. 그래서 판권을 대점에게 주고 대점이 그 지역에서 튕기 판매와 설치 AS를 담당하게 하자라고 시작했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26개까지 완성했죠. 도하고 그 다음 C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튀김기만 팔다가 4개월 만에 저희가 프랜차이즈업을 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총 4개고 그걸 다 기획 단계에서 만들어서 출시까지 2달 포로 만에 끝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기여현상이죠.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가 완성화시켜서 프랜차이즈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26개 대점이 과연 전국에 2,000개 가맹점을 관리할 수 있을까? 저희가 목표가 2,000개니까 안 된다. 자, 그렇다면 대리점 구조를 좀 바꾸자. 기존 대리점들을 다 돌려드리고 새롭게 대리점을 편성하는데 조건은 인원 편중에 가장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어떤 기준일까? 라고 보니까 지방국회의원 선거구가 가장 인원 편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국회의원 선거구 하나에 대리점 하나를 우리가 내드리면 되겠다 라고 해서 계산해 보니까 전국에 204개, 서울은 저희가 대리점을 안 줍니다. 서울은 본사가 직영으로 갖고 있고, 서울을 뺀 나머지 전체 지방국회의원 수가 204명, 그래서 204개 저희가 대리점이 나옵니다. 자, 대리점이 나오고 지금 현재는 160개가 나왔고요. 오늘까지 끝나기 때문에 아마 남은 게 한 30개 남아있겠죠. 30개는 본사가 다 안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내일부터는 이제 대리점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가맹 영업만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특판 사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특판 사원도 대리점에 준하는 인컴, 수입을 가져가는 분들이라 이제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현재 가맹점이 전국에 약 40개 정도가 나와 있고요. 저희가 한 번도 가맹점을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40개. 자, 저희 대점들이 대부분 재력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전국에 있는 대점들이. 그래서 대부분 가게를 바로 낼 수 있는 분들이라 저희가 아마 본격적으로 가맹 사업을 할 때는 전국에 100개 이상의 우리 직영 매장들이 아마 출시가 될 겁니다. 근데 전국구 한 군데도 빠짐없이 골고루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지역권을 벗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경상권에서 나온 프랜차이즈는 혼합을 잘 못합니다. 수도권에서 만들어진 프랜차이즈는 지방을 잘 못하죠. 근데 저희는 본격적으로 가맹점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목포, 울릉도, 강원도 어디든 다 나옵니다. 이유는 전국에 지금 대리점망이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게만 내어준다면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유일한 프랜차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튀김기는 소형, 중형, 대형 세 가지 모델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게 이제 전기식, 여기가 가스식 이 모델입니다. 전기식은 세 종류 다 있고요. 가스는 이 열감이 너무 커서 소형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형, 대형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식 세 종류, 가스식 두 종류, 총 5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장형, 특수 튀김기입니다. 군부대, 학교, 대기업, 분식당 같이 식사 인원이 200명 있는 큰 식당에 들어가는 특수 장비. 이거는 2천만 원대가 넘어요. 영업자 커미션 최대 600까지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이제 우리 특수 판매 영업 사원들이 이제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군부대, 학교 이런데 납품하는 일. 자, 요 특수 튀김기는 아까 특장기이기 때문에 일반 매장에 들어가기보다는 큰 공장 위주로 대량 급식 인원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치킨은 저희가 전 메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후라이드, 간장, 양념, 닭강정, 심지어는 꽁치까지 있는데 대부분 고객분들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후라이드는 BBQ보다 좀 낫다. 자, 간장은 교촌보다 좀 낫다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 튀김은, 우리 통닭은 튀겼을 때 겉이 바삭하고 느끼하지 않습니다.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안에 육즙이 닭가슴살에도 육즙이 나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담백하고 그 다음에 촉촉하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인기가 굉장히 있는 브랜드입니다. 자, 도넛. 도넛은 저희 야심작이에요. 왜냐하면 도넛을 저희가 이렇게 R&D를 하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 가맹점에만 넣어주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이 재료들을 아까 학교나 군부대 우리 튕기 팔았죠. 거기다가 식자재로 넣어주겠다. 요거까지 갖고 있고 심지어는 해외 수출까지. 지금 K푸드가 대세인 시장에서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는 도넛이 적합하다. 이유는 통닭은 항공으로만 갈 수 있는데 항공으로 가서는 단가가 안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배로 갔을 때는 한 달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냉장품은 또 보낼 수가 없고 맛의 퀄리티를 보존을 못하죠. 하지만 이 도넛류는 냉동 상태로 2년이 유통기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 다 보낼 수 있는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제품들을 쭉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찰스 감자닭 핫도그, 일반 핫도그가 다릅니다. 겉에 기본 베이스가 전부 밀가루가 아니고 치즈입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앙코는 소세지가 아니라 닭가슴살을 갈아서 넣었어요. 결론적으로 뭐까지 고민하고 있다? 한 개를 팔 때 이게 과연 고객에게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제품인가? 맛도 중요하지만 영양까지 고려했다는 것. 자, 치즈 스틱 23cm 굉장히 깁니다. 애들이 옛날에 놀이동산 가서 추루스를 뜯어먹듯이 이렇게 뜯어먹고 재밌게 먹으라고 만든 겁니다. 자, 불고기 스틱. 얘는 안에 불고기가 꽉 차 있고 겉면은 이게 밀가루가 아니고 뭐다? 감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어요. 자, 일반적인 도넛은 한 개당 900원, 1,000원 합니다. 파리바게뜨 1,500원하고 맛이 더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는 감자, 그 다음에 야채, 그 다음에 카레 있는데 카레는 압도적입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듯 이런 제품들을 계속 R&D 하는 이유는 뭐다? 매장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이나 군부대 학교의 급식 그리고 나아가서는 해외 수출까지 하겠다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R&D를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자, 분식. 돈가스, 치즈 돈가스, 불고기, 수제비, 쌀국수, 멸치국수. 저번에 한번 저희가 이제 슈퍼바이저 교육할 때 이 치즈 돈가스를 한번 시연한 적이 있어요.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근데 맛있는데 가격이 이게 7,000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즈 돈가스 두 큰 거 덩어리 하나 내면 12,000원, 13,000원 하죠. 가성비가 끝내줍니다. 불고기는 불고기로도 먹을 수 있고 불고기 덮밥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수제비,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가 먹어본 수제비 중에 최고 맛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수제비를 먹어보신 분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성비도 좋습니다. 6,000원. 자, 쌀국수. 쌀국수는 면이 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토핑되는 모든 소스가 전부 화학 재료가 아니라 과일이에요. 끝내주죠. 여성들이 피부 미용이나 장 트러블 있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잘 못 먹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먹어도 아무런 디탈이 없어요. 가격 6,000원.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쌀면과 수제비가 삶아서 배달한 지 3시간 지나도 면이 불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루가 지나도 불지 않습니다. 자, 이유가 뭔데? 특수 공법입니다. 화학물질을 첨가한 게 아니고 반죽에 공법을 넣어서 찰기가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퍼지지 않도록 만드는 특수 재질로 만든 겁니다. 자, 이런 면들을 우리가 굳이 우리 매장에만 넣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넣을 수 있겠죠? 자, 중국집에는 짜장면으로, 칼국수집에는 칼국수면으로, 밀면집에는 밀면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거를 냉동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반죽이 수출도 가능하다. 자, 이런 전체적인 컨셉을 다 맞춰서 만들고 있다. 자, 저희가 R&D를 할 때 조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비자의 가격이 부담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전부 6,000에서 7,000 안에 맞춰라. 자, 두 번째, 아무리 싸더라도 영양분이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된다. 풍부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항물질을 넣지 말자. 이게 원칙.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제품이 배달에 강해야 된다. 배달에 약하다면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제품들을 다 배달에 다 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R&D 하는 저희 원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었죠. 자, 마지막은 카페입니다. 자, 카페는 여러분들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카페는 커피 원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머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고 브랜드 커피들을 보면 머신들이 빵빵해요. 보통 6천만 원대 이렇게 장비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런 좋은 장비를 쓸까요? 자, 첫 번째, 이 내구성이에요. 이 커피는 고압력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30잔, 50잔 이상 뽑아내게 되면 안에 밸브가 빠지거나 부품들이 깨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사양들은 어떻게 해요? 100잔을 연속으로 뽑아도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 내구성이죠. 우리가
벤츠가 가장 좋은 건 뭐죠? 내구성. 간단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이 하자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다? 보통 커피는 강력한 추출 압력을 뽑아내야 되는데 원두의 액기스를 뽑으려면 적어도 12바 정도 나와야 된다는 게 편리한 요구사항이에요. 12바라는 표현은 뭐냐면 12kg 정도의 압력으로 강력하게 스팀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오는 커피 머신들이 대부분 5천만 원대를 상회합니다. 자, 근데 저희 머신은 그런 머신과 거의 스펙이 동일해요. 동일한데도 가격은 2,400. 자, 무슨 말이냐? 연속적으로 100잔을 뽑아도 아무런 무리가 없고, 그리고 원두를 뽑아낼 때 12바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맛의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다. 자, 그리고 원두의 질은 기존 브랜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자, 어느 정도 좋으냐? 커피 매니아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살짝. 대표님, 이거 싱글 오리진 맞아요? 라고 물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블루마운틴 같은데? 맞아요? 맞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싱글 오리진 블루마운틴을 1,500원에 팝니까? 이 말이 되나요? 보통 블루마운틴은 호텔 커피숍에 가서 먹는 겁니다. 한 잔에 15,000원 정도 해요. 그거를 저희가 1,500원에 팝니다. 그들은 그냥 혀를 대듭니다. 이 가격 경쟁에 의해서. 어떻게 이런 원두를 이렇게 싸게 파냐? 그 제가 얘기하죠. 저희는 스타벅스처럼 바리스타를 연봉 6천, 5천 주고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바 2명을 쓰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한 달에 1,000만 원과 세이브 됩니다. 두 번째, 월 임대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 매장 중 최고 임대료가 비싼 데가 70만 원. 자, 무슨 말이다? 월 임대료 전체가 세이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다 세이브 되는데 굳이 우리가 비싸게 팔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네, 이렇게 팔아도 저희는 남습니다. 자, 그 정도로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원두 질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페의 단점이 워낙에 싸게 팔다 보니까 매출이 낮아요. 한 달에 100잔 팔아도 15만 원, 하루에 100잔 팔아도 15만 원, 200잔을 팔아도 30만 원, 한 달에 900만 원. 돈 된다 안 된다? 돈이 안 돼. 자, 그래서 저희가 만든 컨셉이 뭐다? 카페 도넛입니다. 자, 카페를 통해서 고객을 호객하고 돈은 도넛으로 벌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사실 솔직한 속내는 이 컨셉은 그게 아니고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아가씨들이 창업하기가 좋아요. 예, 번잡스러운 일이 없어요. 도넛은 그냥 시간하고 온도만 딱 맞춰 튀기면 딱 되고 커피는 무인이니까 손댈 데 없죠. 자, 그런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이 컨셉을 잡은 이유는 이게 바로 뭐다? B2B에 가장 적합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형태로 어디 들어갈 수 있다? 서울시청 사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본사 사옥의 로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유는 튀기는 게 아니죠. 커피는 무인, 도넛도 뭐다? 개별 포장해서 딱 갖다 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다 들어올 수 있다? 기업체나 단체, 학교, 군부대, 대학교 싹 다 들어요. 이걸 B2B라고 해요. 자, B2B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컨셉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컨셉이 가장 이상적이다. 자, 저희 사업을 조금 더 정리해 드리자면 저희는 컨텐츠가 6가지고 큰 사업 플랫폼은 2가지입니다. 자, 업소용 튀김기, 단체 급식용 나와 있고요. 가정용이 곧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부터 전자분기, 식기세척기, 음식물 처리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잡다하게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제품들이 있으면 작업자나 아니면 점주가 굉장히 편해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 대에 뭐 500, 600까지 합니다. 근데 원가는 실제로 한 100만 원 미만이단 말이에요. 품질을 너무 많이 차죠.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들은 저희가 직접 제조해서 우리 가맹점에게 원가로 넣어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은 점주님들이나 작업자들의 복리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스위치팅기는 전 세계 18개국에 수출하고 있고요. 자, 수출을 하지만 기기만 파는 것은 조금 저희가 자중합니다. 이유는 기기 플러스 우리 브랜드까지 같이 치킨을 가져가든 도넛을 가져가든 같이 가져간다면 저희는 땡큐. 뭐다? 총만 파는 일보다는 총과 총알을 같이 팔겠다. 뭐 이런 계획이죠. 자, 그래서 글로벌 주방기기 브랜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파우더와 소스 회사는 직영으로 직접 인수해야 되는 약간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유는 튀김기는 특허 때문에 기술 보호가 되지만 이 푸드는 레시피는 잘못 오염을 줘버리면 기술이 다 유출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직영 구조로 가져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치킨, 카페, 도넛, 분식 브랜드 4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숨겨놓은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PC 플라이어 생선 튀김 배달입니다. 어떤 컨셉인데 고등어 2마리, 갈치 2토막, 튀겨서 포장 배달 13,000원, 반찬 2가지 엮어서 16,000원, 통문어 1마리 튀겨서 결합해서 4만원, 통낙지 1마리 튀겨서 결합해서 3만원. 자,
컨셉 좋죠? 근데 이거는 일반 튀김기는 절대 안 튀겨지는 재료들입니다. 우리 튀김기만 튀겨집니다. 자, 고등어 100마리를 넣고 튀깁니다. 자, 4분 만에 냄새 1도 없이 딱 튀겨서 넣습니다. 그리고 안에 딱 쪼개면 육즙이 주르륵 흘러요. 자, 식었다가 다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육즙이 살아있습니다. 자,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죠. 피시 플라이어, 이거는 저희가 곧 출시할 거고 이미 R&D 끝났고 매장에서 일부 파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대박을 칠 겁니다. 아마 치킨보다는 도넛이 훨씬 더 강할 거고 도넛보다는 생선 튀김 배달 쪽이 훨씬 더 강할 거예요. 이 치킨 쪽은 이미 내도션이라 시장이 많이 경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넛 쪽하고 아까 분식, 그 다음에 피쉬 프라이 쪽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 자, 쇼핑몰 지금 전체 제품 수가 7만 가지. 자, 대부분 쿠팡보다 싸고요. 한 10% 정도의 제품은 무료 쿠팡보다 50% 정도 쌉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저희가 이 쇼핑몰을 만든 목적은 단순히 소비자를 팔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다양한 식재료들 있죠. 이 식재료들을 어떻게? 우리 경쟁사에다 좀 팔자는 겁니다. 어떻게? 온라인으로. 자, 예를 들어서 BBQ 교촌에다가 우리 식자재 팔고, 그죠? 뭐 중국집 이런 데다가 우리 식자재를 좀 팔자는 거예요. 근데 오프라인 매장들은 식자재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식당에 필요한 이 벌크 형태의 제품들을 살 수 있는 온라인몰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제 목적입니다. 온라인몰을 만들어서 전 세계 식당에서 필요한 모든 식자재 우리가 공급해주자. 이게 저희 이제 그림인데 지금 현재 소비자만 7만까지. 자, 전체 플랫폼 브랜드가 만들어졌죠. 자, 이런 사업을 기획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실행해서 옮기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한 10년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해요? 2년 만에 끝냈다. 그 말은 엄청난 노하우와 엄청난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저희 원래 계획은 작년도 100개 대점을 마무리하자 했어요. 올해 12월까지 200개 대점을 다 끝내자 했는데 올해 12월이 아니라 이번 달로 끝냅니다. 자, 끝내면 저희가 한 8개월이 남는 거 땡겨지는 거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4년도에 저희가 코스닥에 상장하자는데 이것 또한 좀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자, 저희 튀김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통닭이 튀겨집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기름 온도 170, 물 온도 18도, 물과 기름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금까지가 물이에요. 하얀 게. 자, 18도 금 온도는 여기는 170도 통닭이 같은 층에 있는데 한쪽은 18도고 한쪽은 170도. 자, 튀김을 조금 더 튀겨보신 분은 이걸 조작 영상이라고 해요. 저런 현상 일어나지 않죠. 왜? 물이 무거워서 깔아앉고 기름이 가벼워서 뜨긴 하지만 이건 둘 다 차가울 때 이야기예요. 기름이 100도선 끓어버리면 물과 기름은 소용돌이 치면서 빵 터집니다. 단 1%도 밑에 물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묻는 질문은 물과 기름 사이에 무슨 막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막이 없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물과 기름은 동시에 있습니다. 막이 없다는 거죠. 섞여 일단 가고 있어. 일단 뭐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물과 기름을 섞여 자동으로 불리는 겁니다. 와. 기름 계속 갑니다. 한 층에 같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상태는 그래도 엄청 섞였어요. 자, 진짜 기름 온도 175도에 지금 얼음을 넣는 거예요. 진짜 얼음이에요, 진짜 얼음. 튀기는지 안 튀기는지 갑니다. 원래는 튑니다. 와, 튀지 지금 않죠. 기름 맞죠? 안 튀겼어요? 기름이죠. 한 번 더. 자, 기름이 끓고 있을 때, 어쨌든 끓을 때 손가락 넣어도 화상은 입지 않습니다. 와, 오케이.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에요. 얼음을 했는데, 야, 이거 진짜 안전하게 튀길 수 있네. 이거 기름 때문에 저 주방에서 일하면은요, 어떤 때 제일 속상한 줄 아세요? 진짜 이 튀김집에서 일하시다 보면은 다 튀겨가지고 상처 입으시거든요. 이건 장갑이 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은 16도입니다. 기름은 170도. 물이 들어가도 튀기질 않아. 지금 뭐예요?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고 진짜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건데 얼음을 넣어봤으니까 넣어야 되겠죠? 먼저 당 먼저. 닭을 넣을 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닭 말고 수셰프, 수유식 튀김기는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삼겹살도 넣고요. 지금 지혁씨가 듣고 있는 고로케인가요? 고로케도 넣을 수 있고 제 닭도 넣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맛이 안 섞여요. 즉 향이 안 섞인다는 거예요. 그 닭 특유의 잡내, 고등어 특유의 비린내가 음식과 음식 사이에 서로 튀지가. 안 섞여요. 지금 해볼래요. 맛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닭다리 먼저 갑니다. 닭다리 먼저. 저런 현상 아니라고 팍 튑니다. 조용하게 이렇게 튀겨지는 게 신기하죠. 진짜? 넣어봐요. 정말 그래도 돼요? 불 확 안 튀니까 진짜 안전하네. 너무 신기하다. 이거는 뭐 사장님들이 반할 수밖에 없겠는데? 기준 자, 이 삼겹살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와, 너무 기대된다. 삼겹살이 하나 더. 바로 이어서 야채까지. 야채도. 자, 여기에 마지막 대망의 하나. 오, 빛네. 오징어. 지금 요거까지 들어가도 괜찮죠? 자, 들어갑니다. 오. 냄새, 노릇노릇한 냄새가. 아니, 모르는 것을 떠나서 지금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제가 지금 냄새 나는 건 이거예요. 여기 생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진짜 맞게 해드리고 싶다.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 지금 고소한 냄새밖에 안 나요. 고소한 냄새. 그리고 앞서서 제품 설명드릴 때 유증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 넣었으면 여기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어떤 상태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새벽 이슬 때문에 안개가 자욱해야 되는 상태. 솔직히 지금도 유증기의 발생이 최소한으로 줄어든다고 말씀. 자, 하루를 다 튀고 나면 이렇게 튀김기 물 속에 튀김찌개가 가득 찹니다. 이게 만약에 기름이었으면 다 탔겠죠. 자, 그리고 이 하얀 거품이 뭐냐면 동물성 지방이에요. 저희 튀김기에는 동물성 기름과 식용유가 섞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재료를 튀기고 딱 건져내면 재료의 식물성 기름은 10초면 기화돼서 날아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튀김이 그것이 바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을 때 도넛이나 통닭 옆에 묻어있는 모든 기름은 전부 동물성 기름입니다. 저희는 동물성 기름이 다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에 식물성이 묻지 않아요. 식물성이 아니고 기름기가 재료에 묻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이거를 식었을 때 보면 이렇게 하얀 지방 덩어리로 동물성 지방이 보입니다. 몸에 안 좋은 건 동물성 지방이죠. 이걸 1분 만에 빼내버립니다. 자, 청소기, TV 청소는 보통 50분 걸립니다. 저희들은 4분에서 7분 만에 끝냅니다. 자, 그리고 150도 끓고 있는 기름에 지금 물로 샤워하는 겁니다. 안 하지 않죠? 이건 3개월 동안 쓴 기름입니다, 현재. 자, 물, 찌꺼기, 동물성 기름 보이죠? 이걸 밸브를 딱 열면 1분 만에 싹 다 빠집니다. 한번 볼까요? 밸브 열었죠? 물, 찌꺼기, 동물성 기름 다 나옵니다. 자, 여기 1분 만에 다 빠지고 남아있는 게 식용유가 남아있죠? 자, 식용유가 150도 끓고 있을 때 찬물로 샤워해버리면 식용유가 안고 있는 찌꺼기를 다 밀어놔요. 그래서 세균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물이 150도 끓고 있는데 찬물로 샤워를 하죠. 이러면 기름과 찌꺼기가 분리됩니다.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 속에 있는 찌꺼기가 또 빠져나와요. 자, 이것까지 걷어내버리면 이제 원천적으로 세균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의 찌꺼기가 나옵니다. 이 찌꺼기까지 걷어내게 되면 이 기름은 원천적으로 세균으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받아놓은 거 다시 또 넣고 또 쓰죠. 재사용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우리가 튀김을 튀기고 나면 우리도 산패가 되겠죠. 하지만 청소를 하고 나면 다시 볶기, 산패됐다가 볶기, 이렇게 해서 천천히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튀김기보다 저희가 무려 5배에서 한 20배 정도 됐습니다.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반 튀김기 원리, 튀김기 통 안에 식용유만 들어있어요. 식용유는 타지 않습니다. 뭐가 탄다? 재료에서 나온 동물성 지방이 타서 산패가 되고 튀김 찌꺼기가 나와서 타서 갈변 산패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170도에 타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튀김기는 보통 175도 정도 튀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희는 물이 3분의 1이 깔려있고 물 위에 기름이 떠서 튀겨집니다. 자, 재료를 넣고 튀기면 동물성 지방은 식용유보다 무겁기 때문에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튀김 찌꺼기도 가벼운 건 떠고 무거운 건 깔아앉겠죠. 가벼운 건 체험하고 건져내면 되고 떠있던 오염 원인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자, 그런데 이 기름층에도 미세하게 오염 물질이 있어요. 그걸 아까 어떻게 제거했죠? 끓고 있을 때 찬물로 샤워를 하니까 다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기름이 오염 원인이 사라진다. 통상 일반 튀김 요리들은요, 동물성을 튀기는 통닭, 돈가스는 이틀 한 번씩 합니다. 저희들은 10일에 한 번씩 가요. 이 가성비가 한 5배. 도넛류나 식물성 재료, 야채 같은 경우는 무려 10배에서 20배 정도 됐습니다. 걔들은 왜? 동물성 지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다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요즘 기름 한 마리 얼마? 5만원 하죠? 한 통에 18리터짜리 한 기계에 두 마리 들어갑니다. 2통이 들어가는데 2기계를 쓰면 4통이 들어가잖아요. 한 번 갈 때마다 20만원씩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요? 10일에 한 번 가니까 10일에 저희는 20만원 날아가는데 보통 가지는 10일이면 100만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0일 만에 80만원이 세이브가 되죠. 자, 30일이면 얼마죠? 240만원. 저희가 한 달에 보통 기름값 절감만
거의 한 240만 된다. 앞으로 기름값이 더 오르죠. 더 오르게 되면 이건 더 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팅기를 안 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기름이 절감되고 오염이 안 되는 건 알겠어. 근데 맛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냐? 맛은 밑에 있는 물이 아니고 떠 있는 기름 안에 있는 물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다? 밑에만 물이 있는 게 아니고 떠 있는 기름 안에도 뭐가 있다? 물이 있다. 자, 그 물이 하는 역할이 뭔데? 이거예요. 일반 튀김기는 들어가면 기름이 감싸서 튀기면서 수분을 증발시켜버린다. 자, 근데 저희 튀김기는 딱 재료가 들어가면 물이 냅을 딱 씌운 상태에 튀겨버립니다. 그래서 재료를 이렇게 막 섞어 튀겨도 맛이 전이가 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뭐다? 모든 튀김을 튀겼을 때 육즙이 일반 튀김보다 한 3배 정도 함량이 높아요. 자, 그래서 닭가슴살을 과일에 썰었을 때 저는 육즙이 나옵니다. 닭가슴살은 육즙이 나오는 부위가 아니죠. 자, 무슨 말이다? 위에 떠있는 물은 맛의 퀄리티를 두세 배 올려주고 밑에 있는 물은 오염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실은 밑에 있는 물보다 위에 떠있는 기름 안에 있는 물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름을 170도를 열이 더 가열시키고요. 그 밑으로 물과 기름 사이 냉각 장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을 강제 냉각해버리기 때문에 이 밑으로 동물성 기름, 그 다음에 튀김기 찌꺼기가 침체되면서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히터, 전기식, 여기가 가스식입니다. 히터 밑에 한 15mm 정도, 12cm 밑에 파이프 2개로 흘러갑니다. 이 냉각 장치예요. 여기에 흡입구가 있어 실내 공기 20도 들어가서 돌아서 120도 나갑니다. 자, 1초 만에 몇 도열을? 100도열을 끌고 나가버립니다. 이게 특허예요. 그 특허의 핵심은 뭐로 되어 있다? 냉각 부재가 구비된 튀김기. 냉각 장치가 특허입니다. 자, 이거는 생략하고요. 여러분들 이마트에 가보시면 이마트에는 푸드 매장이 많죠. 이마트에 푸드 매장이 많은데 보통 평균은 월 2,000, 3,000 정도 찍어요. 자, 그런데 이 매장은 한 달에 5,000에서 8,000 찍습니다. 뭔데? 송사구 고로케라는 매장이에요. 자, 송사구 고로케는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다음날 먹어도 맛에 변화가 없어요. 기름에서 쩐내가 나지 않고요. 겉면에 기름기가 없고 안에 약간 축축합니다. 특이한 건 뭐다? 이 튀김기가, 우리 튀김기가 이 송사구 매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송사구에 이제 근무하시는 점주님들은 기름값 절감은 아는데 맛의 차이가 우리 기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몇 분이 그걸 알아요. 알아서 저를 찾아와서 튀김기를 좀 팔고 싶습니다 해서 저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판매권을 줬어요. 줬는데 이분이 저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자, 보다 기름 3개월 선 기름입니다. 색깔, 3표율, 14. 3개월 썼는데 14가 나왔습니다. 그 폐유가 얼마인데? 폐유가 24. 14는 새 기름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다? 가성비가 장난이 아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튀김기가 좋아서 우리가 사업을 굉장히 잘 된다 생각하는데 그건 조금 오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좋아서 성공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좀 차별화되어 있는 마케팅 전략을 씁니다. 그 마케팅 전략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 보통 우리가 가맹점을 처음 낼 때 브랜드는 보통 1억에서 1억 5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창업 경비가 한 3천 정도, 2천, 3천 정도에 보통 오픈됩니다. 그리고 일반 브랜드는 망하면 한 50% 날리죠. 근데 저희는 망했을 때 한 500 정도 손실 봅니다. 그 말은 일단 진입 장벽이 너무 낮고 망해도 데미지가 없다. 엄밀히 말하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그냥 유토피아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보통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을 내줄 때 한 3천 정도 수익이 들어옵니다. 통상 가맹비 1,000만 원, 교육비 한 800, 인테리어를 한 3천만 원 하게 해서 인테리어에서 한 1,000만 원을 챙겨가죠. 그런데 저희는 조건이 뭐다? 가맹점을 하나 내줄 때 마이너스 100만 원, 가맹비 빵, 교육비는 실비 하루에 20만 원, 3일 60만 원 받아요. 타 교육비를 안 받아요. 그 다음 인테리어 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해라. 간판만 달아라. 권리금 있는 지역도 하지 마라.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다? 날리는 돈은 1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가맹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프리하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닭을 갖고 올 때 닭을 한 3천에 갖고 오잖아요. 할인으로부터. 그럼 보통 브랜드들은 여기다가 마진 한 50% 붙여서 4,500원 줍니다. 근데 저희는 20% 붙여요. 3,200원 줍니다. 3,600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매장, 다른 브랜드들은 보통 일반 프랜차이즈들은 하루에 30마리를 팔아야 손익분기점인데 저희는 5마리만 팔아도 적자를 안 봐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일 때도 버틸 수 있다가 강점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가 마진 20%라고 했죠. 이 20% 중에 10%를 떼서 누구에게 줬다? 튀김기 파는 영업자에게 줬던 겁니다. 영업자 입장에서는 튀김기 2대 팔았어. 수당이 나왔어요. 커피 머신 한 대 팔아서 수당이 나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식재료에 대한 커미션을 6%에서 10%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40만 원, 많게는 70만 원 가져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매장에 한 개일 때는 40, 70이지만 10개일 때는
400, 700이 매달 만원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점은 단순 수입이 아니라 무슨 수입이다? 권리 수입, 사업 수입을 가져갑니다. 기계판 수입은 영업 수입이잖아요. 하지만 재료에 대한 수입은 이거는 재구매 수입이고 인쇄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점들이 영업자가 아니라 사업가로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대리점들이 만약에 100개 가맹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월 4천이 넘는 돈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일반 단순 사업가입니까? 어지간한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입니까? 프랜차이즈 대표죠. 자,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다? 저희는 204개 전국의 프랜차이즈 회사를 가지고 있는 홀딩스 그룹. 그래서 상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상장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저희 수익의, 저희 지분의 60%를 영업자에게 돌려준다고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그게 얼마가 됐든 60%를 주고, 60%의 의미는 단순히 지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영권을 넘겨주겠다.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오너가 회사를 만든 이익을 60%를 노조에 주고 경영까지 넘겨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까 우리 마케팅 전략을 다 공개해도 일반인들은 따라할 수 없다. 그게 핵심이죠. 저희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 미리 아시고 이제 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저희 매장, 과거의 저희 매장입니다. 홀도 없고 간판도 없어요. 그리고 보증금도 없습니다. 뭐? 월세만 내는 지하에서 만들어서 배달 전용 공유 주방입니다. 자, 부산점입니다. 보증금 1,000에 월 40. 자, 안에 홀 없어요. 치킨은 배달, 바깥에 테이크아웃에서는 커피와 도넛을 팝니다. 아까 했더니 5마리만 팔아도 적자를 안 봐요. 이유는 사람을 안 쓰고 임대료 4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컨셉이 되게 좋죠. 자, 그리고 여기는 6평짜리 치킨에 6평짜리 카페입니다. 그 카페는 무인, 치킨은 배달 전용. 2,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26살짜리 젊은 청년이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직원 쏠 일도 없고 고정비가 안 나가니까 괜찮죠. 부모한테 도움 안 받고. 자, 저희 매장은 이렇게 치킨 앤 카페. 자, 이렇게 치킨 앤 카페. 촌시 없죠? 디자인 좀 바꿉니다. 카페 앤 치킨 앤 카페. 자, 카페 앤 치킨. 카페 앤 치킨.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CI를 바꿉니다. 이제는 저희가 글로벌로 가야 되기 때문에 CI를 글로벌 수준으로 맞춰서 치킨, 카페, 도넛 이렇게. 요 매장은 저 바로 위에 지금 50m 위에 있는 매장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부산문화 매장 카페 앤 도넛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 안에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치킨 앤 카페인데 카페만 홀이 있고 치킨은 홀이 없어요. 자, 거꾸로 치킨 앤 카페인데 치킨만 홀이 있고 카페가 홀이 없어. 다양한 컨셉으로 가능하다. 자, 치킨 앤 카페 둘 다 홀을 큽니다. 둘 다 홀을 크고 얘는 카페만 홀이 있고 도넛은 테이크아웃. 자, 어쨌든 이제 만약에 대리점을 하거나 이런 특판 사원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시면 뭐 할 수 있다? 이 튀김기와 이 식자재를 여러분들이 판매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수입을 튀김기는 일회성 수입, 그 다음에 식자재는 뭐다? 재구매 수입을 고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자, 수당 설명은 잠시 생략하겠습니다. 자, 저희 쇼핑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제품몰. 자, 쿠팡하고 비교합니다. 경남지역 프리미엄 유산균 3개월치가 15만 9천 원인데 저희는 19,000원. 자, 농협 차가버섯 44,000원짜리가 22,000원. 자, 캐나다산 크릴오일 49,000원짜리가 29,000원. 자, 그 다음에 메노마 남산상품 2종 세트가 49,000원이고 21,000원. 독일 쿠피루스 전골림이 5만원짜리가 8,900원. 자, 쿠팡의 코리아노 윤슬 10종 세트 59만원짜리가 64,000원. 그리고 코레 31만원짜리가 17만원. 익스트림 포스라고 믹스기입니다. 돌까지 갑니다. 70만원짜리인데 저는 20만원. 소비자가 70만원 동일해요. 자, 공기청정기 80만원짜리가 5만원. 자, 저희가 설 때 가장 많이 나간 제품 산덕, 종건당건강 전 제품을 81%예요. 자, 농협 한삼인 85%예요. 자, 절대 할인이 안 되는 내고 안 되는 뭐다? 정간장을 저희가 무려 70%에 싸게 받았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제품들 7만 가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소비자 눈에는 소비자 값밖에 안 보여요. 왜? 할인가가 안 보입니다. 누구에게만 할인가가 보인다? 전국의 200여 개 대리점이 아니고요. 대리점이 확보한 회원들만 보입니다. 자, 회원 자격은 회비가 없어요. 그리고 뭐 회원 가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204개 대리점만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이 가입하려면 대리점의 초청권을 받아야 회원에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점들은 전국으로 한 1000명까지 회원을 모집할 수 있어요. 자, 회원을 모집하게 되면 이렇게 밑에 있는 회원들이 전체 다 보입니다. 내가 누가 회원이 들어왔는지. 자, 그리고 제품 수가 얼마? 7만 1000개.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회원들이 쓰는 모든 제품에 대한 이 배송 상태나 그 다음 가격, 그 다음에 커미션, 회원 수당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다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회사가 어떻게 뭐 조작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 앞에 선생님 어디서 오셨죠? 안산에서 오셨죠? 네. 자, 안산에 대점 판권을 드렸습니다. 자, 대점 안산 지역의 독점 판매권입니다. 자, 우리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하남이야. 하남 대점이 몰래 갔다가 팔다가 걸리면 대리점 해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장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갈 수 있어요. 갈 때는 어떻게 알아? 대리점한테 허락받고 가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수당을 반을 줘야 됩니다. 기계 수당도 반, 식재료 수당도 반. 그럼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열어줄 겁니까? 안 열어줄 겁니까? 열어줘야죠. 자기가 한 거는 불과 5개밖에 안 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200여 개 대리점이 소개한 게 한 30개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회사가 광고를 했더니만 광고로 또 한 30개 들어왔네요. 광고권은 100% 다 줍니다. 자, 그러면 내 개인 노력입니까? 좋은 거점을 갖고 있는 장점입니까? 그렇죠. 거점을 갖고 있는 이 독점권에 대한 권리가 굉장히 크다. 자, 이 권리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 거기다가 쇼핑몰권까지 줍니다. 판매권. 굉장히 크죠. 하지만 저희가 대전권을 주는데 돈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뭘 받는다? 지역권을 줬잖아요. 안산에 대한 독점 지역권. 줬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지간하면 전시관을 만들어서 우리 제품들을 전시하고 좀 팔아나는 겁니다. 삼성전자 대리점을 줬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제품을 진이라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목적에 5개를 먼저 선구매해가라. 자, 2,050만 원을 내고 5개를 선구매해가라 조건인데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어요. 왜 전시관이 필요 없다? 대부분 대리점들이 재력이 있기 때문에 직접 그 지역에 가게를 내버립니다. 자, 가게를 내면 어떻게 2대가 들어가죠? 자, 가맹점이 2개가 나왔어요. 4대 팔려면 본사에서 한 대를 더 사야 됩니다. 5대밖에 없으니까. 자, 결국은 뭐다? 대리점을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그 5대는 가맹점만 나와도 다 팔려버리는. 그러니까 보증금이나 공탁이나 홀딩되어 있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대리점은 저래 가나 이래 가나 손해 볼 게 단 1원도 없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지금 대리점은 거의 다 마무리고 오늘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 영상은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 앞으로는 뭐다? 이렇게 특판 사원들이 오셔서 이제는 B2B나 이런 큰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저런 커미션을 드리겠다.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요. 다음 일정은 제가 가맹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안내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고 들어가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